자, 정기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다들 뭐 기사 보셔서 아실 텐데요. 원래 오늘 오전 8시 정도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가 된다라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전기요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해드렸던 이유는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측에서 요즘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너지가 정치랑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원전 아이템도 그렇고 여러 아이템을 보면 진짜 정치적인 얘기가 많은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정치 성향은 그렇게 저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저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쵸, 꼬피디. 근데 별로 이득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거 리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8시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를 안 했습니다. 어제 이제 한전에서 공지를 했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유는 아직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전은 지난주 금요일 산업부와 기재부의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다시 이렇게 산정해서 이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고치인 킬로와트 시당 3원을 요구했습니다. 자, 3원 요구했고 그리고 정치권이든 어디든 전기요금 인상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근데 왜 인상을 못했을까요? 이유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요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전기요금 인상을 해서 무슨 논의가 더 필요했을까요? 딱 보면 크게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어제 나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랑 연동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한전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금요일 날 저희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4가지 더 부차적인 한전이 요구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기별 요금 상한선을 이렇게 완화해달라는 그거를 결정하고 이걸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윤석열 정부의 큰 에너지 정책과 연관을 짓기 위한 논리를 아직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취재하는데 전화 많이 돌렸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랑 제가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수장이기도 하고요. 그 물가를 보조하는 어차피 뭐 물가는 뭐 한은과 뭐 기재부 그리고 여러 경제 부처들이 다 같이 합동을 해서 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거기에 이제 주요 책임자 중에 하나 있고 그랬던 그런 추경호 부총리가 한전이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뭘 달았냐면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안을 내놔라라는 겁니다. 한전은 이미 한 6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냈죠. 뭐 가지고 있는 지분도 판다, 유유 부동산도 판다, 뭐 여러 가지 냈습니다. 그리고 비용 감축하겠다, 뭐 감축하겠다, 뭐 줄이겠다.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요. 대부분 사업 조정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에도 진짜 많더라고요. 전기요금 그 인상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니 한전의 고연봉 그리고 성과급 잔치 이거는 어떡할 거냐? 한전 너네 돈도 많이 받고 임직원들 성과급 잔치 하는데 이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돈 올리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공공경영평가 결과 한전이 C를 받았거든요. C를 받으면 성과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잠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성과급 지급이 확정이 됐어요.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 올해. 근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한전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좀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후 3시 40분에 이제 나왔습니다. 결과 발표가. 그랬더니 3시 45분에 한전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성과급 반납할게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장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반납을 하고요. 1직급 그러니까 뭐 처장 중에서도 이제 처장급 이상의 주요 간부들은 성과급의 5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한 줄도 덧붙였더라고요.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 목표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1,300억 원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1조 3천억 원의 예산 이연 및 절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못하는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거든요. 한전의 경영평가 결과는 보통 등급인 C등급입니다. 그러면 자, 기관장은 얼마 받을까요? 여기 한전은 공기업에 속합니다. C면 기본 연봉 대비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이사, 감사들은 기본 연봉 대비 32%. 그리고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100%가 나옵니다. 이게 16대 9로 바꾸면서 약간 좀 깨졌는데요. 자, 자, 그러면 한전 사장은 얼마를 반납을 했을까요? 보통 한전 사장의 기본급이 이게 알리오 등을 보면 한 1억 한 5천이 좀 안 돼.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7천만 원? 한 6천? 5천에서 한 6천 정도 사이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일단 냈다라고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1직급 같은 경우도 억대 연봉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뭐 한 3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나오는 건데 그거의 절반 한 1,500만 원 정도의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많이 나오면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반납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 결과 이제 바꿔주세요. 경영평가 결과 한전이 이제 성과급이 확정이 됐으니 그게 이제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아침에 원래 발표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평가 결과는 어제 나왔고 이미 추경호 부총리가 요구했었던 성과급 반납까지 이루어졌는데 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랑 바로 연관이 됩니다. 저번 라이브 때도 설명을 또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아예 개편을 요구했어요. 요금 안에 대한 기준 연료비 인상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 연료비 상하한폭도 조정해달라. 미수금 정산할 수 있게 해달라. 총괄원가제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다 결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수금이라는 거는요. 올해 벌써 한전이 못 올리는 것만 킬로와트 시당 한 50원이 넘습니다. 5, 60원, 6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60원을 그냥 우리가 더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이런 필수제를 이렇게 바로 연동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힘든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욱더 많은 논의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회의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한전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바로 해줄 수 있냐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인상의 상하한폭 정도는 바로 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기재부랑 산업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물가당국과 경제부처 뭐 이렇게 다들 지금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상한선을 킬로와트 시당 지금 3원인데요. 맥시멈. 이걸 5원 이상으로 올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5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5원보다 더 높은 숫자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만약에 이게 5원이다. 그러면 분기별 상한선이 5원. 그러면 연간 상한선은 뭐 예를 들어 10원.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이게 커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물가 당국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한전이 죽겠다고 해도 물가를 결정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큰 거를 보잖아요. 뭐 한전이 죽는 건 죽는 건데 우리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야당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여당이 죽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 보면 이거가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물가 관계 장관 회의가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수, 목, 금 중에 아마 물가 관계 장관 회의, 경제 장관 회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이때 발표될 내용은 상한선 확대와 함께 얼마를 적용을 할지 그리고 예를 들어 5원으로 올렸다면 바로 3분기부터 5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4분기부터 5원을 적용을 할지 이런 게 바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연료비 급등에 따라 한전이 지금 적자를 면하려면요. 3분기에 30원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현재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폭을 보면 킬로와트 시당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이고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인데요. 이거를 바로 연료비를 커버를 하려면 30원 이상 올려야 됩니다. 이미 1분기와 2분기 때도요. 한전은 29원, 34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때 다 동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30원 넘게 이게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물가에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1년 기준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을 1% 인상을 하면요. 소비자 물가가 0.0155%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행 전기요금 수준이요. 킬로와트 시당 110원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한 108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110원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3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3%가 조금 안 됩니다. 한 2.78% 정도 되는데 이거를 소비자 물가 인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보면 0.0419%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계산하기 쉽게 0.04%포인트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작을까요? 클까요? 되게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안 한다고 하고 3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제 3분기에 3원을 올렸으니까 4분기에도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원. 그래서 올해 5원을 총 다 올린다라고 보면 이미 작년에 기준연료비를 두 차례 걸쳐서 4.9원씩 두 번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4분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분기에 전체적으로 올해 인상되는 전기요금을 계산을 하면 16.8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률로 따지면요. 15.3%예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로 환산을 하면 소비자 물가를 0.237%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수준입니다. 근데 어저께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올해 4.78% 정도 될 거라고. 근데 여기 0.23 더해보세요. 앞에 4가요. 5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물가 상승률을 4%대를 이 전기요금으로 올리면 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그러니까 숫자가 0.0 얼마, 0.00 얼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코 물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가볍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원을 올려야 되는지 5원을 올려야 되는지 되게 결정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산업부라든지 한전에서는 우리 망하겠다, 우리 죽겠다, 좀 올려야 된다, 정상화 필요하다, 너네도 정상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대선 공약이지 않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가당국 입장에서는 대선 공약에는 공공요금 뭐 정상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가 안정화도 있고 전기요금 올리지 않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다. 아무튼 이게 계속 이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다른 공공요금이랑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그냥 알아만 봤습니다. 자, 2020년 기준입니다. 전국 근로자 가구 2인 이상 기준입니다. 소비 지출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1.3%입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아서. 예. 근로자 가구, 그러니까 2명 이상 사는 데에서 소비 지출 중 전기요금을 1.3% 쓴대요.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신비랑 교통비는 얼마 쓸 것 같아요? 뽀피디는 얼마 쓸 것 같아요? 전기보다 더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 요금은 5%, 교통비는 한 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별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전기요금은 2015년 18.9에서 2020년 15.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요, 같은 기간 휴대전화 요금도 38.3에서 31.2로 하락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전 정부에서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물가는 잘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관성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이유가 이제 에너지 정책과 연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에너지 정책과 연동성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전기요금이랑.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요금 체계를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국민적 반발이 있겠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반발이 클 때요, 슬쩍 우리한테 불리한 거 하나씩 끼워 넣고 조금 힘든 거 하나씩 끼워 넣고 이런 거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원자력이죠. 그리고 그 원자력의 가장 큰 핵심은 신한울 3, 4호기를 도대체 언제 지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오늘 아마 이 시간인가 끝났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을 위한 공청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공청회를 가만 살펴보면 이 정부가 정말 원자력을 밀어주기로 작정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성 인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성 인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는데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주장을 하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공청회를 가장 안전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공청회를 이끌어가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공청회는요, 뭐든지 정책을 바꾸거나 전환을 주거나 이럴 때 반드시 걸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공청회에서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정책 전환이 절차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굉장히 잘 스무스하고 빨리 별 무리 없이 말 나오지 않게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대부분 다 원자력을 좀 하겠다. 그리고 신재생과 원자력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도 하고 에너지 안보도 높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하려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거쳐야 될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원자력 3편에 잘 나오는데요. 그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돈 너무 비싸. 전기 사는데 원전 더 필요해. 빨리 지어야 돼.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 에너지 안보 높여야 돼. 그러면 이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우리 패스트트랙을 좀 태워보자.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자, 전기요금 올렸어. 이거 우리 낮출게. 낮추는데 신한울 3, 4호기 필요해. 이렇게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미뤘냐? 조만간 에너지 정책이 나오거든요. 공청회를 했고 어느 정도 지금 틀도 마련해졌고, 그러면 제가 빠르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나오게 되면 그 주에 에너지 정책도 같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 늦어진 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 같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번 라이브 때도 느꼈었는데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 때 보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3명이서 해야 되고 저희도 퇴근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저 혼자 1시간을 막 다 쓸 수도 없고 앞에 뽀피드는 이거 들으면서 계속 이거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쭉쭉쭉 넘어가기도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냥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뭐 되게 간단해요. 그 전에 먼저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한전 달러푸시 채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흥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직 한전이 먹어주더라고요. 네, 이 시간에 한번 라이브 해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계속 자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다이어트도 할 겸. 어제 와이프가 저녁에 저한테 너 저녁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 뺄 거야. 그러면서 미모로 떡상시킬 거야. 이렇게 했더니 비웃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한전 주주님도 있으시군요. 저도 한전 주주였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저 별로 그런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먼저 이제 다시 쭉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한전이 왜 적자 났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네, 요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띄웠어요. 네, 이게 뭐 별다를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원가 회수율 보여주면 가장 깔끔합니다. 자, 13년에 95.1%였습니다. 이때까지 적자였고요. 여기 원가 회수율이 100% 넘어가면요 흑자입니다. 16년도에 보시죠. 106.7%. 이때요. 분기에 12조 찍었을 때입니다. 4분기 한 번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18년부터 또 94.1로 낮춰줬고 20년대 우리 초반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낮아져서 네, 이때도 원가 회수율이 좋았죠. 101.3%. 작년에 85.9%입니다.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5.5조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1분기에 벌써 7.7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되게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이때 나온 겁니다. 자, S&P 변동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 뭐냐면요. 한전이 돈을 얼마나 주고 사오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값으로 얼마를 지불했느냐입니다. 20년에 68.9원, 21년에 94.3원. 쭉 보시면 22년 5월 지난달에 140.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2년 4월이요. 그 유가 엄청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인데 202.1원입니다. 맥시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 근데 전기요금은 계속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숫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연료비는 얼마나 변동이 됐냐? 자,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왜 두바이유냐? 우리나라 기름의 수입의 80%를 두바이유로 하기 때문에 두바이유를 보겠습니다. 20년 코로나19가 한창 때입니다. 42.3불이었습니다. 21년 70불 정도 됐네요. 22년 5월 24일 기준입니다. 106.8불입니다. 자, 20년 대비 152%, 21년 대비 54%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자, 뉴캐슬탄, 유연탄이죠. 보면 568%, 190%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표 보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 사진,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마지막이 LNG입니다. 20년에요. 4.4불이었습니다. 그 21년에 18.3불, 22년 5월에 22.1불, 402% 올랐고요. 21%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1분기에 5천억 영업 흑자였네요. 22년은 마이너스 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꺼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한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숫자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표로 만들어서 한번 쭉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궁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 싸다. 그쵸?
왠지 우리 그래서 대기업한테 혜택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별말 안 할게요. 그냥 이것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용 전기는요, 가정용 전기보다 생산 단가가 쌉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정용 전기는요, 보통 저전압을 사용하잖아요. 이 때문에 변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산업용은요, 그냥 고전압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산업용과 가정용을요, 직접적으로 비교는 하지 않고 그냥 뭐 원가 해수율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원가 해수율로 말씀드리면요. 가정용은 원가 해수율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판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용은 원가 해수율이 100%가 조금 넘습니다. 뭐 그냥 이것만 보면 산업용이 가정용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추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니 뭐 기업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많고 자기네들이 뭐 경부하 시간대니 뭐 과부하 시간대니 아니면 뭐 부하가 많이 걸릴 때냐 아니면 뭐 계절별로도 다르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그거죠. 너네는 선택할 수 있는데 가정용은 선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누진제라는 게 있어서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서 가정용이 좀 더 불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 전체 화면. 잠깐. 제가 진짜 네.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이거 보신 분 별로 없을 텐데요. 거의 작년 기준 가장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요. 1561만 호의 주택용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64.5%네요. 우리나라 이거 전체 고객이구나. 그리고 판매량이 이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763억 킬로와트시 비중은 15%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판매 수익은요 8조 2,325억이고요.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07.89원입니다. 밑에 원가 회수율 나오죠. 98% 원가 회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용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판매 지수 107.35원입니다. 원가 회수율 98% 똑같네요. 여기 보시면 둘 다 밑주고 파네요, 지금. 그리고 가격도 뭐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조금 더 비쌀까요? 여기 보면 일반용이 좀 비쌉니다. 일반용 그냥 우리 오피스텔에서 팔고 상업용 이런 건데요. 이게 120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실제 판매 단가도 131원 되고요. 교육용 싸네요. 95 정도 되고 103.99원. 농사용 48.45원. 원가회수율 44. 가로등 비싸네요. 114.35원. 원가회수율 104. 심야요금이 67원, 61입니다. 자,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총계를 109.8원을 이게 원가 해소가 되는 100으로 놓고 이거를 쭉 산정한 건데요. 이게 보면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보시고 다들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가 비싸고 사고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조한 전기를 한전이 사오는 구조라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주택용이 상업용보다 산업용보다 많이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거 한번 좀 보시고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전에는 근데 확실히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보다 많이 쌌습니다. 2014년 이때가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보면 킬로와트 시당 27원 정도가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비쌌어요. 굉장히 많이 더 비쌌죠. 이럴 때는 되게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름철 기준으로 누진제가 완화가 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진제를 완화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진짜 산업용이 더 쌌어요. 많이. 자, 100원 싸움 하는데 30원 싼 거잖아요. 30%싼 거죠. 이럴 때는 분노를 했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OECD 평균이랑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정용 보면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80% 수준, 일본의 40% 수준, 독일의 31% 수준입니다. 세 곳 다 전력 민영화가 된 곳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일부러 전력 민영화가 된 곳을 좀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산업용 역시 OECD 평균의 85. 그러니까 전기가 좀 대체로 좀 싸다라고 알 수 있죠. 아까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전이 사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나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한전이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올까? 전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원자력은 39원 줍니다. 유연탄은 129원입니다. 무연탄은 141원, 유류는 308원, LNG는 162원, 양수는 168원, 신재생은 153원, 기타 147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원자력이 싸요. 싸기는.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이 싼 거는 폐기물 비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싼 거는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들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폐기물 비용이 들어가면 원전 전기 굉장히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 표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고 진짜 지금 한전이 얼마를 가지고 오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 유류 같은 경우가 잘 안 보이죠. 이 색인데 여기 보면 툭툭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LNG를 지금 얘기를 하는 LNG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LNG가 굉장히 비싸요. 사실 스팟으로 많이 사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나가는지. 자, 이것도 5월 1일 기준입니다. 전체 이제 연료 원별로 나간 돈이에요. 지불한 원자력에는 총 5,478억 원을 냈습니다. 유연탄은 1조 6,633억 원, LNG는 1조 9,137억, 거의 2조 원 가까이 냈네요. 신재생은 안 냈네요. 왜냐면 뭐 이번에 안 들어왔나 보네요. 5월 1일 날 안 들어왔나 보네요.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치 원자력이 되게 싼 것처럼 보이긴 한데 폐기물 비용 안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산 비용은 싸요, 원자력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연탄이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고 LNG가 복합 발전, 그 LNG 복합 화력, LNG 발전인데요. 여기 보면 LNG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보면 LNG가 싸지 않고요. 그렇죠? 요 두 개 보면. 자, 그러면 회사별로 얼마를 가져갔을까? 이것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원전 한수원이죠. 6,464억 원 가져갔어요.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가 뭐 하는 데냐면요. 석탄 화력 발전을 주로 하는 그 한전 자회사들입니다. 요만큼씩 가져갔네요. 자, 우리 기타 2조 442억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기타 뭘까요? LNG 발전하는 애들입니다. 석탄 화력 민간 붙어 보면 비슷하죠. LNG 1조 9천억 원, 기타가 2조 442억 원. SK, GS, 포스코 이런 대형 민간 LNG 발전사들이 가져간 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표 조금 더 보시고요. 요 표 보시는 동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학교에서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네요.
오, 진짜요? 저희 아들은 아직 선풍기는 안 들고 다닙니다. 초등학생이라 그런가요? 예.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 없으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원전을 이렇게 사올 때요. 한 10 몇 퍼센트 정도로 원전 폐기물 비용이라는 걸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방패 관리 기금이라는 건데요. 이게 15년, 16년 기준으로 한 7천에서 8천억 정도 모였으니까 지금 1조가 좀 넘게 모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원전 처리 비용을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할지는 모른데요. 요것도 원전 3탄에 나옵니다. 간단히. 그리고 만약에 안 나왔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이거 그러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돈 나가는 걸 보면 누가 많이 가져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전에 댓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저도 한번 쓱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 구조에서는요, 민간 발전사들이 되게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S&P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 너무 이게 S&P 가격이 LNG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 상한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 발전사 협회에서 이제 뭐 반발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합니다. 이 시장 구조가. 왜냐하면 LNG라는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LNG의 90% 이상을 가스공사가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에서 10% 사이를 민간 발전사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쌀 때 직도입을 해서 그걸로 발전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고, 예를 들어 LNG가 지금처럼 비싸잖아요.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걸 좀 풀어줘야 돼요. 조금 저렴하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 발전사가 자기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이익률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상하는 S&P에 상한제를 씌운다, 캡을 씌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대기업은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민간 되게 영세한 곳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대기업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발전사가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났을 때 70%까지 난 적도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40%도 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민간 발전사들을 보잖아요. 상장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주사 직속에 있어서 배당도 되게 높아요. 그러면 LNG 복합화력을 통해서 돈을 못 벌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주사들이 돈을 못 벌고 그 회사의 오너들이 돈을 못 덜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저렇게 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댓글에 달린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추려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우후루꾸루님이. 저준이는 땅에 묻고요, 고준이는 따로 보관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고준이 같은 경우는 중간 저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캐니스터라고 불리는 이러한 통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넣으면 한 100년 정도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요금을 왜 안 쳐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물가 당국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전기요금을 맥시멈으로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한 0.2%가 0.2%포인트 조금 더 높게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올해 4.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0.2라는 숫자는요, 이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올 때도 되게 헐레벌떡 왔거든요. 11시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인터뷰 갔다가 막 와가지고 12시에 바로 라이브 하고 하는데요. 재밌네요. 좋네요. 많이도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요, 바로 말씀드리고
조금 댓글에서 좀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서 모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요. 모아서 뭐 이렇게 한 번씩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